더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눕니다. 시각장애인 개안 수술을 벌써 30분 해드렸고 앞으로 70분 돼서 100분을 해드릴 거거든요. 또 첫째 아들은 인공수정 2번 해서 낳고요. 둘째 아들은 인공수정 4번 해서 낳습니다. 그때 힘들다고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혹시 주위에 힘든 분이 있거나 친하진 않더라도 같은 조직 내에서 정말 좌절하고 포기한 분이 있으면요, 다른 거보다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괜찮니? 어때? 화이팅이라고 외쳐주면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이런 운동이 지금 최근에 벌어졌잖아요. 바로 따뜻한 생명에 숨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의 에어키스 캠페인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바쁜 거 알아요. 그리고 본인도 본인 챙기기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옆에 누군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조금 힘들하면요, 괜찮니?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살 희망이 생기고 다시 도전할 희망이 생기고 꿈과 희망이 생깁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이버 폭력배로 유명한 어그로 유튜버가 권영찬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을 올리겠다고 하고 10일 전부터 카운팅을 했습니다. 10일 전, 9일 전, 8일 전, 7일 전, 6일 전, 이틀 전, 하루 전까지 말입니다. 그거는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일 전과 하루 전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욱이 중요한 거는 청와대 청원을 넣은 내용이요, 100%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바로 내일 모레 이 사이버 폭력배로 유명한 어그로 유튜버와 함께 그 글을 올린 한 여성, 역시 KBS 청원에도 본인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초 제과점에 고소미 과자를 넣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는 설명드렸는데요, 이 예전에 작년에 안티카페가 김호중님을 괴롭히던 수단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티카페가 저를 괴롭힌 수단은 뭐냐면요, 또 하나 정도가 틀리면요, 그러한 내용을 확대 해석합니다. 제가 지난 7월 18일 날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한국 자살 예방 협회라고 했나 보죠. 근데 저는 한국 연예인 자살 예방 협회, 한국 연예인 자살 예방 상담센터 소장이라고 몇십 번, 아니 몇백 번, 몇 천만 번을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언론에도 기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인지 아니면은 우리 그 어그로 유튜버가 아마 한국 자살 예방 협회 측에 전화를 해봤나 봐요. 전화하면 누가 받습니까? 받는 간사분이 받습니다. 당연히 9999번 한국 연예인 자살 예방협회라고 얘기했는데 하나의 오타를 잡아서 물어보니까 그분은 누군지 모르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2015년부터 각 지자체에 여러 자살 예방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병원이 운영합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강연을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이버에 권영찬하고 정신 치면은 권영찬 자살 예방 강연 치면요, 네이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예방하는 유일한 공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자살예방센터입니다. 이곳은 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한때 이곳의 회장이었던 분이 제가 연예인 출신 1호 상담심리학 박사라는 걸 알고 또 저랑도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홍보 영상을 좀 찍어달라고 했고요. 그 홍보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물론 한국 자살예방협회 간사님은 저를 모를 수 있죠. 그런데 권영찬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진행한 홍보물까지 찍은 사람입니다. 일종의 홍보대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사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11일 권영찬 교수 괜찮아요.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게 만든다. 에어키스 영상 참여. MBN 스타 개그맨 출신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코칭심리학과 권영찬 견인 교수가 최근 다양한 현장에서 상담 코칭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과 함께 동기부여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권영찬 교수는 연예인과 스포츠인, 유명인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연예인, 스포츠인 자살 이후부터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예방 상담 코칭 센터를 개설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명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따른 일반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영찬 교수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운영하는 괜찮니 에어키스 캠페인에 재능 기부자로 참여하며 자신의 3번의 인생의 좌절과 위기에 대한 이야기와 희망과 꿈을 잃은 세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에어키스 영상 캠페인에는 많은 인기 연예인들과 셀럽들이 참여해서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괜찮니? 괜찮아요라는 메시지를 주위의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전하며 안부의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개그맨 출신 1호 상담심리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권영찬 교수는 이번 영상에서 지난 2005년 억울한 일로 영등포구치소에서 37일간의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일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고 다시 방송에 복귀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지난 2007년 이번에는 방송 촬영으로 영화 세트장을 찾았다가 세트장이 붕괴되는 사고로 왼쪽 뒤꿈치가 무려 27조각이 나고 3번, 4번 척추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권 교수는 그 사고로 8시간의 대수술을 받고 온몸에 깁스를 한 채로 6개월간의 병원 생활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연예인은 방송이나 행사를 하지 않으면 한 푼의 돈도 벌 수 없기에 그때의 병원 생활은 제2의 인생 암흑기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30억 원을 투자한 기업 인수합병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 빚더미에 올라선 권 교수는 그때 인생 최고의 위기와 좌절을 느끼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었다고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권영찬 교수는 3번의 인생의 좌절을 통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피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와 아내의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잘했던 사람이잖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라는 위로의 한마디였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을 포기하고 사는 N4 청년 세대, 그리고 잘 다니던 기업에서의 명예퇴직과 퇴출로 궁지에 몰린 이 시대 가장들, 희망과 꿈을 잃어버린 다양한 연령층에 권영찬 교수는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괜찮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와 함께 그때 찍었던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찬 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 연예인 자살 예방 상담센터를 꾸리면서요 100% 제자비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예인들은요 무료로 상담해주고 무료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018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상담센터에 홍보 영상을 찍으면서 재능기부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자체의 자살 예방 관련 강연에서 매번 수많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그게 얼마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고 그리고 아주 큰 범죄인 줄 알겠죠? 사이버 폭력 어그로 유튜버분 경찰 조사에 가면은요 누구 때문에 이 글을 올렸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아마 본인이 사실대로 얘기 안 하면 아마 큰 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 사이버 폭력 어그로 유튜버와 그 글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KBS 청원 글에 올린 당신 먼저 두 분 먼저 고소미 과자 날려드리겠습니다. 고소미 과자 받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유튜브에서 선량한 사람, 약한 사람,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 연예인 자살 예방상담센터 소장 권영찬 소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출신 상담 1호, 그러니까 연예인 1호 출신 상담심리학 교수 권영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에 바쁩니다. 대기업, 공기업, 지자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부르는데요. 강연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걸 스타 강사라고 하잖아요. 또 방송도 요즘에 제가 골라서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많이 바쁩니다. 근데 이렇게 바빴던 사람이요. 사실은 2005년도에 기억하세요? 억울한 일로 영등포구치소에 37일 동안 수감됐던 적도 있어갖고요. 사실은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일 열심히 하고 바빴던 또 유명한 사람이.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무죄를 받았고 다시 방송에 복귀했잖아요. 그것도 2년 동안 잘 나가다가 또 근데 2007년도에 KBS 촬영하다 세트장이 무너져갖고 그 밑에 깔리는 바람에 또 왼쪽 뒤꿈치가 27조각 나고 또 허리 3, 4번 척뼈가 부러져서 8시간 대수술에 병원에 온몸에 깁스를 하고 무려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요. 저희 연예인들은 월급이 없습니다. 방송한 만큼 강연 한 만큼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몸에 깁스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맨날 울었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요. 제가 주식 투자를 잘해서 막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전 재산 30억을 기업 인수합병에 딱 했는데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망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필요하다는 돈, 명예, 건강을
다 잃어보면서 그때마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힘든 줄 아세요? 제 아내 될 사람이 괜찮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지. 또 저희 어머님이 영찬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지. 또 주위의 몇몇 분들이 괜찮아? 괜찮니? 근데 그 작은 한마디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요, 지금 예전보다 훨씬 더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눕니다. 시각장애인 개안 수술을 벌써 30분 해드렸고, 앞으로 70분 돼서 100분을 해드릴 거거든요. 또 첫째 아들은 인공수정 2번 해서 낳고요. 둘째 아들은 인공수정 4번 해서 낳습니다. 그때 힘들다고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혹시 주위에 힘든 분이 있거나 친하진 않더라도 같은 조직 내에서 정말 좌절하고 포기한 분이 있으면요, 다른 거보다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괜찮니? 어때? 화이팅이라고 외쳐주면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이런 운동이 지금 최근에 벌어졌잖아요. 바로 따뜻한 생명에 숨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의 에어키스 캠페인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바쁜 거 알아요. 그리고 본인도 본인 챙기기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옆에 누군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조금 힘들하면요, 괜찮니?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살 희망이 생기고 다시 도전할 희망이 생기고 꿈과 희망이 생깁니다. 화이팅입니다.